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지만 늘 지금 실망을 많이 한 화가 많이 나 있는 네,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걱정되는 업종 반도체 우리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올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반도체와 하이닉스를 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하이닉스. 뛰어봐라.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제 보통 호황기, 불황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황기라고 하는 게 보통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2분기 정도가 되면 네. 이제 다시 이제 다운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불황기로 들어가고요. 사이클로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미 사실 HBM을 제외한 다른 우리 범용 제품들은 이미 가격 하락이 네. 작년 3분기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미 안 좋은 상태인 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은 올 연말까지는 수요가 굉장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어요. 결국 HBM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수요가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이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거고 네. 이제 그곳에 HBM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교체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 1년 지났고 네. 올해 연말까지는 그다음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네. 그 발표하는 것들 예상치 네. 보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미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겠지만 예. HBM은 올 말까지는 괜찮다. 5월 말이요?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사이클과 HBM 사이클은 조금 다르게 돌아갈 거라 보고 있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HBM 시장의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온갖 수혜를 혼자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말까지도 SK 하이닉스는 꺾이더라도 하이닉스의 실적 계속 연말까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걱정은 올 한 해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계속 삼성전자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도 HBM에 대한 제한을 했었죠. 지금 HBM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썰들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특히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브로드컴 얘기 때문에 반짝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도 했었고 네. 이제 엔비디아를 대신할 그만큼의 또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고객으로 꼽기도 했고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쪽은 뭐 미국에서 지금 점점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HBM을 파는 거는 사실상 이제 막힌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그 우리가 엔비디아에게 수출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HBM3가 있었는데 2E가 있었죠. 2E. 2E가 3세대. 있었는데 3세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중국 수출용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HBM2E가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 더 안 좋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납품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의 칩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블랙웰 나오기 전 기준 네. 호퍼칩 했을 때 H100과 H200의 주력이잖아요. 네. 그때 이미 1차적으로 미국에서 고성능 칩에 대해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제재가 되면서 네. 뭐 800이 붙은 것들이 나왔어요. 조금 다운그레이드된 H800이라는 거. 네. 숫자는 더 커졌지만 그게 다운그레이드 된 건데 네. 그것도 또 막았어요. 2023년인가. 그러다 보니까 H20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네.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이미 하이닉스 칩 같은 경우는 최고 성능에 들어가기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H20에 들어간 것들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었고 그래서 그냥 중국 업체한테 가는 것도 일부는 있었을 텐데 엔비디아를 통해서 가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거기다 직접 수출도 사실은 지난 12월 초에 사실은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중국 쪽 영향 거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삼성전자는 HBM도 그러니까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도 HBM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엄청 따라올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HBM도 만든다 얘기는 간간히 들리잖아요. 네. 중국 로컬 업체들이. 그래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성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서 일단 개발이 성공했으면 네. 양산이 네. 시작됐으면 나머지 안정화되고 일드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서 아마 자급자족 노력들이 왜냐하면 미국에서 완전 막아버리니까 네.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쪽으로 가는 수요도 어려워진 상황에 로컬 기업들은 또 자급자족, 네. 독자적인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램은 더 심해진 상황이고 네. HBM은 아직까지는 일반 트렌에 비해서는 조금은 중국이 진입장벽을 아직 넘지 못한 거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용 디램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디램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게 옛날에는 기술 격차를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은 사실은 무해 법칙이 적용할 때의 상황이었던 거고 네. 이제 무해 법칙대로 하면은 공정 미세화된 거 가장 최소 선폭의 크기와 네. 네. 그다음에 연도를 플라티온 직선적으로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칩이 2배씩 늘어나기 네, 위해서는 네, 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선폭이 30%씩 작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이미 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어딘가쯤에 정확한 변곡점이 나타나서 네. 그다음부터는 거의 사실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나노 다음에 10나노까지 가는데 지금 7세대, 8세대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무해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는 후발주자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 오히려. 선두주자는 도망가는데 잔건으로 도망가고 네. 못 가고 있어요. 쫓아온 애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돌아가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성큼성큼 쫓아가기 때문에 네. 기간으로서는 사실 많이 벌어져 있지만 테크 기술로 보면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 있는. 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기술 격차가 얼만큼이냐 말하는 게 연도로 말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반도체를 예를 들어 뭐 사는 회사들 같으면 아주 큰 저 차이 아니고서는 이제 중국 거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중국 로컬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진 것을 많이 썼잖아요. 스마트폰에 네.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D램이 지금 6세대까지 나왔잖아요. 1C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7세대가 다음인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5세대, 6세대에서 좀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중국에서 지금 D램을 주로 만드는 것은 창신 메모리잖아요. 네.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그 세대랑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은 2세대나 3세대까지는 일단 개발이 성공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좁혀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도망가는 데서 이제 네. 빨리 못 도망가는 게 그런 수준이고 네. 낸드는 이제 몇 단을 쌓느냐를 가지고 보통 기술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3, 4년 전에 양쯔 메모리가 YMTC가 230단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벌써 뭐 400단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닌 거고 예. 양산하는 거는 200단 후반대 내지 300단 초반이잖아요. 327단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단수가 마냥 높아진다고 그게 큰 과연 격차라고 보느냐라는 네. 것도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속도도 중요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SSD가 모바일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는 무조건 용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낮더라도 퍼포먼스가 빨라질 수 있으면 네. 기술 격차 줄어들었다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속도 부분도 좀 떨어져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제 클락 테스트 이런 자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단수만 가지고 기술 격차를 얘기하기 좀 어렵다. 낸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랜드는 지금 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디램 역시도 뭐 아주 초미세 공정 외에는 뭐 다 따라잡힌 것 같고.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얘네가 5세대, 6세대까지 가는데 분명히 몇 년이 걸릴 건데 네. 근데 지금 문제는 한 세대 차이가 이제는 1나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5나노, 10나노씩 차이가 났는데 네. 그러니까 두 세대 떨어진 걸 쓰더라도 퍼포먼스에서 옛날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사용자 고민이죠. 입장에서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아,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중국의 로컬 고객들은 굳이 6세대, 5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면에서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네.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역점을 두고 했던 게 이제 파운드리인데 그거는 현재 삼성전자도 의욕이 좀 많이 꺾인 상태예요? 아니면 그래도 하려고 해요? 최근에 근데 조직 개편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하는 거를 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작년 3분기 가장 최근 데이터라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9.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가 중국 SMIC예요. 6%대까지 올라왔고 네. 중국 3사가 파운더리 탑 10에 세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치면 9.1%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파운드리 업체 중에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을 봤을 때 네. 3년 전 네. 마이너스고 네. 플러스인데 10% 이상 증가한 게 딱 4기업이 있어요. 네. 탑10 중에서. 하나가 TSMC. TSMC. 네. 네. 나머지 3개가 중국 기업. 아, 그 얘기는 시장 점유 격차가 더 빠르게 좁혀질 수밖에 없다. 선 상황에서는. 우리 보통 중국 기업들이 그럼 누구에게 그 물량을 수주받았는지를 따질 때 대부분 그냥 그거는- 자국 수주. 자국이 많을 거라 일단 보고 있죠. 일단 화웨이만 하더라도 그렇겠죠. 화웨이가 옛날에는 그 TSMC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자회사에서 네.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칩제조는 TSMC한테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TSMC한테 어떤 중국 기업한테도 이제는 수주를 받지 마다라 네. 해보니까 그걸 다 SMIC가 하면서 빠르게 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 높아지는 것도 자국 기업들 수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국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시하면 안 되죠. 전 세계 반도체 최종 수요에 조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55%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결국 중국으로 가요. 55%가 중국인데. 근데 그 55%의 절반만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면 네. 지형이 바뀌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는 뭐 TSMC가 뭐 절대 강자인 건 뭐 맞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원래 괜찮은 2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니까 안 괜찮은 2등인 것 같고 매우 위태위태한 2등인 것 같아서 그 파운드리에도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면 삼성전자의 희망은 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근데 파운더리가 이게 지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으로 수급으로 보면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넘쳐요. 네, 네. 근데 TSMC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근데 그거 먹자고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최근에 TSMC 시장 점유율이 65%를 넘어서 버렸어요. 좀 있으면 70이 되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독과점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강제적으로 다른 기업들 쪽으로 어쨌든 물량을 분산시키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TSMC를 쪼개려고 하든지. 그런 면에 그만큼의 지금 수요는 넘쳐나고 있어서 네. 지금 인텔, 일본의 라피더스, 한국의 삼성전자 중에 먼저 고객의 신뢰를 얻고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업체는 그래서 한 번 신뢰를 얻으면 네.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겁니다. TSMC는 지금 독과점에 한계에 달하러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물론 제일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더 가져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해서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들이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70이 코앞에 있는 것이 TSMC한테는 제일 위험한- 행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TSMC는 만약 70을 안 넘기기 위해서 돈을 더 받거나 아주 최고의 회사들과만 거래를 하고 그보다 약간 안 되는 회사들이 나머지 회사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네. 물량이 워낙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퀄컴이니 애플이니 이런 이제 엔비디아도 있을 수 있고 그 엔비디아가 이제는 거의 제1고객 데스크가 있어요. AMD도 있고 네.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그 고객들의 만 하더라도 물량을 지금 TSMC가 혼자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네. 그 물량도 노릴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개 기업 중에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 이거 지금 인텔과 라피더스 중에 1.8나노, 1.6나노 양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못 내려갔잖아요. 양산 레벨로 하면은 네. 누가 먼저 그 기술에 대해서 양산의 일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고객의 신뢰를 얻을지에 따라서 일단 한번 잡으면 2,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파운더리 시장의 미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특히 이제 2나노 요쪽이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역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 지금 2나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계획만 다 있는 상태고 누가 먼저 1.8이 됐던 1.6나노 됐던 언더 2나노에서 안정적인 양산이 들어가고 수율까지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고객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올해 안에 연말쯤 돼 보면은 누가 정말 거기서 주도권을 잡게 될지가 나오는데 주도권을 먼저 잡은 회사는 독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대기 물량은 많거든요. 지금. 네. 네네네. 그 2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그래서 이제 양산을 했을 때 수율 잘 나오는 거 요거만 삼성전자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 놓으면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꽤 괜찮은 그렇죠. 성적을 3나노 산업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성공한다면 2나노에. 그쪽에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빠르게 시장점이 높아질 수 우리는 있고. 이 변화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수율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테니까. 수율에 대한 거는 자신 있는 기업들만 발표하고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HB의 80% 얘기한 거는
우리 이 정도야 네. 감히 나하고 경제하려고 하지 마라는 뉘앙스에서 했던 거고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업 기밀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게 원가가 얼마이며 뭐 일드가 얼마이며 이런 내부 자료들이라서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확실해요. 수주. 누구의 물량을 얼만큼 수주를 했냐를 보고 수주를 했다는 얘기는 고객은 아무나한테 막 주지 않잖아요. 네네. 왜냐 걔네 망치면 자기 망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따져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납기와 물량과 일드와 기술력 모든 걸 보고 퍼포먼스까지 네네. 보고 나서 대량 물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는 정말 그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이 물량을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면 그 걔네들이 이제 검증이 됐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판단을 하면 예, 예. 되구나. 우리보다 걔네들이 더 적극적이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거래처 이름도 공개를 안 하는 경우는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마이크론 보시면은 네. 뭔가 자랑거리잖아요. 네. 공개해버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효과가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네. 퀄컴 거 수주했어? 우리들 맡겨도 되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 네임드에 있는 회사들이 맞다는 얘기를 더 검증을 깐깐하게 우리 해서 검증됐습니다.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흘리는 거야 일부러. 네. 그럼 다른 고객들의 움직임을 지금 유도하는 거죠. 분명히 공시에는 안 나와도 기자들이 그거 쓴다. 그럼 흘리는 반대로 거다. 근데 그런 고객한테 한번 거절당하면 숨겨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이야기, 오늘 이제 연초가 되면서 여러 산업 분야를 좀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주환 위원님과 함께, 이제 뭐 반도체 뽀개기 시간 한번, 네, 저희가 아침에 한번 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